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못하는 모습, 1월달 고점을.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그런 흐름이 더 어쨌든 체감으로는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 긴 흐름에서도 올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내년에 지쳐가지고 못 달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는 구간으로 잡는 게, 쉬면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에겐 제일 좋은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랠리가 나와도 나쁘지가 않은데, 근데 에너지를 빨리빨리 그렇게 소진을 해버리면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랐으니까 지수 자체가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올해 쉬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또 올라간다? 이제 시세가 끝나는 조짐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뭐 달리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라리 돌파 안 하는 게 나은 거다. 그리고 이 코스닥은 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요런 장대는 아니지만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음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어쨌든 바닥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냥 이건 캔들 해석일 뿐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이런 거 다음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일 코스닥이 오르냐 안 오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확률적으로는 많이 오를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정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보유 종목, 큰 변동은 없었는데 영신금속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영신금속이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유스홀딩스는 제가 또 600주를 팔았습니다. 200주씩 팔려고 했는데 3일에 그냥 600주씩 팝니다. 수수료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다룰 부분이 없고, 이온 컴포텍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뜸을 들인다. 그러면 차트에 답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때 거래량, 그리고 주춤거릴 때 거래량, 그리고 2번 내릴 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사든 쪽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뜸을 들여서 다시 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뜸을 들여서 쏘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하지만 경험적으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르는 종목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도대체 왜 올라? 이런 종목이 어떻게 계속 오르지? 하다가 나중에 뉴스 트지면서 아,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예,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 네, 이런 종목들. 아, 도대체 이게 왜 올라? 왜 올라? 이딴 종목이 왜 오르지?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러면 매각 나옵니다. 매각한 게. 도대체 이런 껍데기밖에 없는 종목이 왜 오르지? 하다가 페이스북 누나가 뭐 이게 참여를 하고 이사로 그 회사하고 또 업무 제휴도 맺고 이러면서 그냥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오르면 일단 뭐 다시 내릴지언정 뉴스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온 컴포텍은 어쨌든 뭐 뉴스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 나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은 오늘 좀 거래량도 있었고, 뭐 이런 형태,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오늘 거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권리락이 나온 이후에 권리락 착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0원대에 있었는데
이게 졸지에 3,000원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권리락 때문에 내린 거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5,000원짜리인데 3,000원이네? 싸네 하고 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락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건데, 권리락 당일날 이게 안 나오다가 한 3일 있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고점을 갱신한 것은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금속이, 비록 이 업체는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영신금속과 거래하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현대차, GM,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 LG전자, 그리고 마그나 등등 거래하는 회사들이 전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기업들이 자기네 공급선이 망할 것 같다, 이러면 과연 공급 관계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내실이 있다, 죽을 종목은 아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이 돈 떼먹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우발적으로 갑자기 밤새 그냥 안녕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음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청하는 회사인데, 이게 과연 지금 유동성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사라질 것인데, 영신금속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당장 뭐 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서울에 아파트도 갖고 있고 뭐 어쨌든 자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주주들하고 어쨌든 오해도 풀어가고 있고, 그 대응에 대해서도 주주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을 망하자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동업자인데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날 좀 보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그 오해를 풀고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한 연말 정도까지 되면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내성도 생기고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주주를 중시한다는 게 뭐 개인 투자자들 인식이, 그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쟤네들 투자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시세 차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회사가 망하든 말든 주가 올라가면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아주 나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주주 가치 제고를 하면 급할 때 뭐 시장에서 자금도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주주들이 또 영업의 어떤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뭐 나름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신금속이 이번 일을 잘 좋은 어떤 계기로 삼는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소유자 증명서 그때 8월 말까지 그냥 매도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당장 뭐 사람들이 급하게 매도하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에이 뭐 시가총액 600억 700억인데 뭐가 급해서, 최소한 뭐 1,000억은 넘어가야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런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NHN복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저나 제노레이는 뭐 딱히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잘하니까.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 상승이 한번 나왔고 조정을 여기서 받아 나가고 다시 상승을 하는 요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이런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왔을까?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이게 왜 나왔을까? 저는 아무래도 이게 낮은 거래량 때문에 나온 형태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뭔가 그냥 이건 약간의 소설인데 뭔가 이 시점에서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샀어야 되는 어떤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굳이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산다라는 건 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근데 이 시점에 보면 제가 제 노래를 이 시점에 공개를 했었나?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파실 분들 나가고 또 회복한 게 아닌가. 그러면 제가 이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실 분들이 파시고 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파실 분들 파셨으니까 또 가벼워질 일이 남았으니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주들은 결국 코로나 풀리면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도 할 수 있고 음원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게 저평가 받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뭐 예전에 10,000원도 싸다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가격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리학보다는 제가 알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구성학을 공부를 했고 이게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모르지만 이거 채워진다 균형의 관점은 확실히 맞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운이 나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운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평생 그 과정을 평생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쁜 운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운으로 채워지는데 이걸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면 좋은 운이 오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주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정신만 잘 차리고 되는 방법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을 여기 다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호의를 베푸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호의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돈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나쁜 운을 나누어 짊어지게 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는 구조가. 그래서 저는 거지한테 돈 안 줍니다. 네, 그 이유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운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평생 몸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운을 여기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잘생긴 분하고 결혼한 분이 계신데 뭐 장사를 해도 잘 안 되고 참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잘생긴 신랑분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평생은 다 쓰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든 뭐든 하시면 안 된다고 운이 안 따르니까 운을 다 쓰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누가 들으면 무슨 개소리야 아니면 뭐 농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로 나오는 이 구성학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점 보는 것도 뭐 사주 팔자가 어쩌고 이런 것
이미 오래전 옛날일 거고 그 옛날 거조차도 정확한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구성하면 뭐냐? 그냥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는 숫자 1 가지고 그때그때 구성학으로 풀이를 해봅니다. 아,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것 같나요? 질문을 하면 숫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1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서 아, 이거 파각해 가지고 부자 되기 힘드실 것 같다고. 이렇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저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주식이란 게 결국은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알려고 뭐 차트도 하고 뭐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뭘 수급 분석도 하고 다 해봐도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언정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또 찾아보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쨌든 이 운이라는 부분에서 극복을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딱히 뭐 틀렸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주총 때 지난 영신금속 정기주주총회 때 제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한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이런 것도 인지를 했지만 사실은 요런 부분에서 그 대표이사하고 우리 이사 후보하고 성도 같고 그리고 생년월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자랑 여자랑 붙으면 남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무조건 이게 뭔가 이기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신뢰를 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한 종목 A라는 종목 추천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쟤는 뭐 속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A 한번 사봐야지. 요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시간을 아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받았을 때 판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온 컴포텍 저 샀어요. 그러면 보시고 이거 깡통인데?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이상하게 안 내려가네? 그래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나도 조금만 사봐야지. 부담 안 될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난 얘를 믿으니까 무조건 얘가 하는 거 똑같이 다 할 거야. 요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좀 헛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수익도 나셨고 그 주식을 파신 것 산 누군가가 또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복도 샀고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3,400원에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수익 났으니까 좋고 또 복도 쌓았으니까 좋고 예, 좋습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냐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대부분 사람 때문인데 뭐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정신병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정신이 아픈 사람도 많을 거고 그 사람들도 어떤 치료가 필요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멀쩡하다 그래서 환자 취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하고 이렇게 마주하다가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엮이면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있는데, 그거 빼고, 그건 굉장히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고, 일이나 뭐 바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예,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틀 교육받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막 베베 꼬여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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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 누락한 모양인데,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대창 솔루션 수익 많이 나시니까 참 좋습니다. 뭐, 혹자는 450원에 못 사가지고 아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판단해서 결정한 저의 판단에 대한 책임인 거고, 그리고 뭐, 요거 안 샀다고 해서 손해도 아닌데, 하지만 누군가는 어쨌든 제 유튜브에 있는 종목 대창 솔루션을 보시고 수익이 났다.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수익 나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뭐 아니다 싶은 거는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모든 건 여러분들께서 판별하고,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그리고 수익 역시 여러분들이 잘해서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잘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골프 서클에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핸디를 주니까. 근데 그 영신금속 2달 손을 놨더니 그냥, 예, 백돌이, 예. 네. 어쨌든 잘 대응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요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이제 단단해졌다 느끼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좋은데, 제가 2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원래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락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5학년도 못하고 6학년도 못하고 중1도 못하고 2도 못하고. 근데 중3이 되니까 제가 있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는 선배들이 좀 구타가 심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구타가 있는 아주 심한, 그 1살 차이인데 선배라고. 저는 그런 거 막 또 못 참아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3학년이 되니까, 진짜 공부 안 해서 저 학교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이런 걸 떠나서, 저 못 참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4년 놀다가 공부하니까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막 머리 안 들어오는 거 억지로 보다가 그냥 자다 깨다 해서 밤을 새가지고, 나 밤샜어. 나 밤새서 공부했어. 하고 시험을 치니까 성적이 팍 오르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 본 건데, 자격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예, 또 병사가 있었는데, 간절히 바라다가 실제로 붙어버린 겁니다.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물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어떤 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수익을 더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의 연장선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붙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합격증이 날아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탐정 자격증을 딴 게 올해부터 이제 탐정사가 됐고, 그리고 이 기업 탐정, 기업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탐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주운동할 때 회사 측이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영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영신금속이 한 25,000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매집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오늘 거래가 어느 정도 있었고 변동성도 컸고, 그러면서 이거 영신금속이 아니었구나. 예. 제가 다른 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SK 네트워크스. 제가 뭘 나무라고 이럴 게 있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AT. 글쎄, 저도 상보를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 거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은 회사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공시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거를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걸 뭐 어떻게 알고 공시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측에다가 대유 AP에다가 보통주 전환할 때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공업. 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런 단타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사가지고 나중에 가치가 커졌을 때 매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매도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사서 오늘 팔았다. 단타네? 단타긴 하지만 사실 이 목적 자체는 단타가 아니었으니까 대응일 뿐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예. 어제 제가 누락을 했는데 예, 단기 흐름 좋습니다. 근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회사는 뭐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고 약간의 고평가 상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 이 신성통상의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 71.87입니다. 그 외의 주주들 주식이 한 5천만 주 되나?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뽕을 뽑아보겠다. 요건데 신고가에다가 연봉도 타고 올라가니까 한번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큰 시세를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 단기 이평선 같은 거 아니면 좀 넉넉하게 21선 같은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거 깨면 정리해야지.
깨기 전까지는 한번 어디 꺾이기 전까지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유통 주식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 제대로 보내보자. 이런 느낌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고가 돌파 아직 못했는데 이거 돌파하면 신성통상의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 됩니다.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고 그동안 흐름을 해왔으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없고, 그랬을 때 당연하게도 팔 이유가 없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주가가 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뭔가 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일단 SK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에서 성장성 있는 사업을 여기다가 하다가 뭐 그냥 재미없게 돼가지고 영영 예전의 가치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과거 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그러면서 또 어떤 매집의 형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의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SK그룹의 체면도 있는데 뭐 나중에 얘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쨌든 물류 쪽으로도 수요가 늘고 이 무역업도 늘고 이렇게 되니까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게 확실히 숫자로 나오느냐? 네, 숫자로도 연결 기준으로는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쌍바닥 찍고 움직이면서 뭐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크지 않을 것 같고, 연봉으로 봤을 때 또 큰 시세도 뭐 기대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SAT. 예, SAT가 방향 잡았습니다. 이 보통 한 방에 가는 것보다 이런 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자,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으면 급등한다고 팔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더 내려갈까 봐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 위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다시 또 팔고 사고 이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런 거는 거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집형으로 또 빠지고 여기서 이제 눌림을 한번 줍니다. 이걸 보고 다시 이제 원금까지 오면 이제 못 견디고 파는 겁니다. 파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단기 고점을 넘어섰는데 이때 단기 고점 아니냐 추세 지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연속 양봉인데 기세가 뭔가 수상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옛날부터 이 종목은 갈 거라고 하는데, 제로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시스템 관련된 종목인데, 신호등 같은 거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면 그 시스템 전반이 통합이 돼야 되고 완벽하게 또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고 자동차들이 인식하기 좋게 바뀌어야 되고 이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 빼고도 이익이 나고 있고 뭐 저평가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보유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 이제는 끈기 있는 투자자들만 보유를 하게 되고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나가게 되고, 그러면 주주 구성이 굉장히 담백해지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게 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상승한다. 뭐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얼마가 고점이냐? 3,730원? 옛날에 뭐 굉장히 비쌀 때도 있었는데? 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SAT가 어떤 나쁜 상황이었고, 이때는.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 좋아지고, 이거 당기고 좀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관심 가지셔도 좋다. 넌 왜 안 사냐? 저는 2,500원에 팔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판 거 밑에서 안 살 건데, 이때 한번 살 기회는 있었는데, 예, 뭐 이때는 뭐 왠지 좀 사기 싫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놓쳐버린,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SAT는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공업, 예, 금강공업 보고, 추세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강공업은. 예, 실적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26형으로 잘 가고 있고, 딱히 어떤 저항이 보이진 않습니다. 연봉도 아주 좋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오른 것 빼고는 사실 특별히 부담이 없고,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예, 여기서도 거래량이 실렸고, 거래 하면서 눌림 주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러면 이게 주기를 따져봤을 때, 이 금강공업의 상승 하락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글쎄, 이것만 봐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일 뚜렷한 거. 이런 거 한번 보면, 7월에 했다가 2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길 때는 한 7개월 정도 되네? 이게 지금 1년 이상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슬슬 오버슈팅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거는 길게 가는 것보다는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단기간으로 보는 게 좋겠다. 회사 가치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투자 성격을 잡자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